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요. 로봇 대 건설 대 바이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섹터는입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사실 이 로봇과 건설 바이오가 모두 좀 파란불을 켜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섹터가 이 속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궁금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흙탕 속에서도 진주는 있다. 이 로봇과 건설 바이오 중에서 송려 매니저님은 어디가 좀 탑픽이실까요? 꼭 굳이 내가 저기서 무조건 골라야 된다. 네. 무조건 하면은 로봇이죠, 저는. 네. 굳이이긴 하네요. 그죠. 사실 네.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 하시겠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크게 매력도가 높은 섹터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기서 고른다고 하면 하반기에 그래도 모멘텀 있는 로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빼고서는 뭐가 가장 매력적이에요? 이 세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제한을 드렸지만 이게 없었다면? 없었다면 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저는 코스닥 승강제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업황 개선하고 있는 구간, 저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로봇을 뽑아주시긴 하셨으니까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로봇의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대표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오른 것도 없이 너무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월드컵에서 아틀라스가 걸어오는 그 장면이 있었음에도 그날 뭐 2% 정도 상승하고 다시 반납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로봇 주가들 왜 이렇게 주목받지 못할까요? 네, 그럼에도 일단 매력이 뭐 있는 걸까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감에서 실적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현대차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평이 계속 이제 우호적인 평이 많이 나왔어요. CES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가장 진보돼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월드컵 하프타임 때도 세리머니랑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죠.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로봇 자체가 실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사실 두각을 나타내는 선도 국가 역할은 아니에요. 네.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 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와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수요는 가장 빠르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대감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다. 로봇은 우리가 좀 약간 차별화를 갖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빠르게 쫓아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약간 카테고리를 세분화시킨다고 하면은 감속기 굉장히 중요하죠. 로봇의 원가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고정밀 고속 감속기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은 현재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속기 관련주들도 로봇 모멘텀이 반영이 됐을 때 가장 빨리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약간 코스닥에서 2차 전지가 지지부진했을 때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견인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순환매는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기업의 투자도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현대차 왜 안 가냐 이러실 수 있는데 네, 왜 안 가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 컨센이 작년보다 안 좋아요. 안 좋고 지금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뭐죠? 로봇 모멘텀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로봇 모멘텀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아가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로봇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은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현대차의 조정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렇게 로봇을 뽑아주셨지만 사실 그렇게 썩 내켜서 꼽으신 건 아니잖아요. 2차 전지가 사실상 탑픽이다라고 하셨는데 2차 전지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하반기에는 달라진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우리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분할 매수로 봐야 된다 강조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나쁠 게 없습니다. 왜? 나쁜 게 다 남았어요, 사실. 네. 여기서 더 나빠질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업황이 바닥을 통과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실적의 구간을 확인하는 게 저는 하반기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발 지금 이제 배터리 과잉이 해소가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도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2차 전지만 국한돼 있지 않죠. ESS 모멘텀이라든가 지금 파생 산업으로 또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내년 내가 상반기까지 바라본다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ESS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가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 범위가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셀 3사 같은 경우도 ESS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수주 잔고도 나름대로 쌓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내년까지 봤을 때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제가 송려 매니저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을 막 쏟아냈더니 많이 쉬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이 로봇대, 건설대, 바이오대 매력적인 종목 찾기였잖아요. 네. 어떤 섹터를 가장 좋게 보시죠? 네, 저도 이 세 가지 섹터에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굳이인가요? 네, 바이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바이오가 좀 좋은 이유가 뭘지 들어볼까요? 일단 그 금리 리스크가 해소가 안 돼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이오주도 이제 국내 금리보다는 미국 금리가 조금 더 중요한데 외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출 많이 일으키는 섹터기도 하고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빚에 좀 의존을 하고 이런 섹터다 보니까 금리 민감도가 높아요. 그럼 빚을 안 져서 하는 제약바이오사도 있지 않냐? 네, 그렇죠. 네,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제약바이오사도. 네, 제약바이오주만큼 섹터 분위기를 많이 타는 섹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개선되려면 금리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살짝 아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뽑았던 것은 상반기 기술 수출 상당히 이제 좋았고 의약품 판매도 상반기에 최다치 기록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는 이제 임상, 일상, 이상 뭐 이런 소식만 나오면 그냥 이제 무자위성으로 수급 들어오면서 급등하고 그 다음에 급락하고 이런 흐름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임상 들어간다고 급등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실적에 있고 그래서 기술 수출이 되고 실적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 때 조금 더 실체 있게 올라간다. 그런데 실체가 있는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고 이번 달에 제약바이오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HLB의 리보세라닙 FDA 통과입니다. 그동안 HLB에 대한 배신감 느끼셨던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이제는 기대감도 거의 바닥이거든요. 이렇게 기대감 바닥칠 때 FDA 허가가 만약에 나온다면 HLB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주 전반의 분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코오롱 티슈진 예전에 그 인보사 사태 있었죠. 근데 미국에서는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임상 3, 4행의 탑라인이 7월 달에 나옵니다. 요것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를 견인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지금은 거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도 맞지만 국민성장펀드 2차에 대한 준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1차에서는 리가켄바이오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2차도 진행되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가 가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너무 깨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코스닥이 저점을 찍는 시기에는 이런 정책 기대감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심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기대감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달에 중요 이벤트들이 많은 제약바이오를 굳이 꼽아주셨는데 그러면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 말고 송려 매니저님은 2차 전지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팀장님께서는 어떤 섹터가 사실 찐 유망주일까요? 유망 섹터. 네, 지금은 이제 그 섹터보다는 종목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이제 종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반도체 빅2에 대한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부터더라도 왜냐하면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수급 쏠림, 뭐 레버리지 그리고 미국에서 뭐 너무 반도체 쏠린 거 아니냐 이런 센티멘탈 악화 이런 게 너무 쏟아지면서 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좀 가격 매력이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방 추세니까 뭐 당장 들어가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저점이 잡히는 시기 저는 다음 주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저점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도 충분히 빅2 내에서 좀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빅2와 함께 제약바이오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섹터 말고
아무도 건설을 선택하지 않으셨거든요. 송률 매니저님, 이 건설이 오늘 사실 전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서 재건과 건설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혜를 바라보고 건설주에 접근하는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AI 데이터 센터 뭐 건설주 사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래도 AI 데이터 센터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면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 산업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들도 지금 이제 전력 핵심 인프라로 지금 보고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는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원데이 투데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만 보더라도 전망은 너무 좋아요. 연평균 14%씩 성장을 하거든요. 사실 연평균 14%씩 성장하는 산업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고 우리나라 건설사들 중에서 해외에서 그래도 파이프라인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센터 모멘텀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모멘텀 분명히 있어요. 앞전에 이제 건설주라고 하면은 주택 경기에 많이 좀 커플링 됐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멘텀이 아닙니다. 지금은 신사업 분야로 원전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 보고 있고요. 또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국내 매출이 큰 친구가 있고 해외 매출이 큰 친구가 있어요. 해외 주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대형주들이죠 주로. 그래서 저는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관망을 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현진 팀장님은 사실 편입 종목으로 건설주를 담기도 하셨었잖아요. 건설주 대체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입장이 뷰가 달라졌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매니저님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네. 장기로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약간 약해질 만한 그 투자 심리가 꺾일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모멘텀 중에 하나가 메가 클러스터 이슈가 되겠죠. 근데 지금 메가 클러스터 이슈에 가장 강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원래 전공정 장비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빅2가 흔들리면서 전공정 장비주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메가 클러스터 관련된 수혜주들이 대부분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는 계속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이게 뭐 내일 당장 진행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시화되는 시간까지는 당분간 주가가 좀 부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재건입니다. 지금 건설사가 그 재건 TF까지 구성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과 미국이 다시 부딪히는 형국이라고 한다면 재건 사업이 또 언젠간 진행이 되겠지만 당장 진행되지는 또 않겠죠.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 중에 두 개가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내 재건축 재개발은 확산이 됩니다.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고 또 원전 급해요. 빨리 지어야 되고 지금 대형 원전 부지 2군데 선정이 됐고 지금 정부에서는 2군데 더 추가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거든요. 건설주가 그 원전 전체 건설 비용의 20-3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모멘텀은 또 유효해요. 그래서 4개 정도의 모멘텀이 있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2개가 살짝 흔들린 상황이라서 당장 뭐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굳이 매도까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형 건설주면 보유하고 조금 더 가는 관점. 근데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섹터보다는 지금은 매력에서는 살짝 밀릴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건설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나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조금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